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연법 바로 알기 68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없는 노회와 총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67번째 강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권징조례 9장 99조에 나오는 상소의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는데,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당회장과 임시당회장 그리고 대리당회장에 대한 곡해로 노예들이 많이 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면 언제나 당회장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고,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고 당회장이 없을 때 당회가 청한 당회장을 임시당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있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회할 수 없는 경우에 같은 노에 속한 목사를 당회장으로 청한 경우를 대리당회장이라고 합니다. 시간상 쉬운 7번째 강의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당회장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혼란을 피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99조는 상소심의 심리 절차인데, 99조의 규정을 보면은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에 제출하였으면 상해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1. 상해는 하해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 상해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작은 1번입니다. 상소 사건에 관한 하해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한다. 당사자 쌍방의 승낙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묵과할 수도 있습니다. 2.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과 종결은 상소인으로 하게 한다. 3.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해회원이 합의한다. 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해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해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해는 하해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해로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해가 하해 판결을 변경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해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해록에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의 형식 등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상소 통지서 검토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상소인에게 받아서 원심 하해서기가 상송한 것이 법정 기일의 초과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상소인의 법정 기일은 판결 후 10일 이내이고, 원심 하해가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해 서기에게 제출할 법정 기일은
상해 다음 정기의 개회이길입니다. 원심하회가 법정기일을 초과했으면 제101조에 따라서 원심하회를 가책하고 문서 상송 시일까지 원 판결에 대해서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기일 이전이라면 물론 심리에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소인이 상해 정기의 개의일까지 상해에 직접 제출한 상소 통지서를 살피되 먼저는 원심하에 보낸 통지서와 비교해서 결격 사유의 유무를 살피고 상해 정기의 개의일이라고 하는 법정 기일의 초과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상소인 본인이나 대리할 변호인이 상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편송달이나 인편송달을 했다 할지라도 상해 정기의 개 다음 날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인정할 만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화의 판결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소장과 상소 이후 설명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치문답조례 308문답의 신뢰를 참조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결격 사유가 아니면 그냥 서류 불비로 반려하지 말고 판결로서 기각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서류 불비로 반려해도 상소인은 상소를 불허한다는 상소 이유 한 가지를 덧붙여서 한층 더 높은 상회로 올라가거나 별도의 소원장을 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심리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심리에 들어가면 아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1. 개정기도 2. 회원이나 국원의 호명 3. 개정선언 4. 이후 공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열었으니 이 직분의 귀중함을 생각하고 엄정히 사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유를 공포합니다. 5. 하해의 판결문 낭독 6. 상소 통지서 낭독 7. 상소장 낭독 8. 상소 이후 설명서 낭독 9. 당사자 쌍방의 설명 청취 9. 수리 여부 결정. 표결 방법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방법도 채택할 수 있으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작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상소 사건 하해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합니다. 11번째, 원심 고소장 및 죄정 설명서 낭독. 12. 원심 각종 신문 조서 낭독. 13. 기타 원심 관계 문서 낭독. 14. 원심 재판 회의록 낭독. 15. 원심 판결문 낭독. 이상 각각 문서 중 재판회나 재판국이 중히 여기지 않는 문서로서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는 묵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당사자 쌍방의 구두 진술을 청취합니다. 16. 상소인 구두 진술 청취. 17. 피상소인 구두 진술 청취. 18. 상소인 구두 진술 청취. 19. 변호인 변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는 상해 회원들의 합의를 위해서 20번째 공개 정지를 선언하고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합니다. 21번째 합의입니다. 상소 이후 설명서를 좇아서 토론 없이 일일이 축조하여 가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조에 대한 상소 이유가 모두 부당하다는 가결이 났으면 상소는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낼 것입니다.
상소 이유 중 단 한 조목이라도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하해의 판결을 직접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혹은 하해로 환송하여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로는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하는 일인데 22번째로 할 일입니다. 판결문 작성 혹은 심리 전말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23. 재판회의록 및 판결문 채택. 24. 선고. 25. 벌받은 자를 위한 기도. 26. 찬송. 27. 축도. 28. 폐정선언. 그리고 29. 폐정. 이 순서는 제가 쓴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권징조례 해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 상해가 취리해로 하여금 상속권을 취급하는 절차이고, 만일 상해가 상속권을 재판국에 위탁하여 심사 판결하게 함이 좋은 줄 알면 본회의 결의로 상속권을 재판국에 위탁할 것입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죄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 재판 진행 절차도 본조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제99조를 상고하여 보면 상급심은 원심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특히 최상급심은 법률심, 서류심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급심은 하해로 환송, 갱심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제도를 활용함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4번째, 법률심과 사실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사실에 법률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공권적인 판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심이라는 것은 당회와 노회의 재판을 말하고 범죄 사실을 심리해서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증거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범죄 여부를 증거나 본인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 증거나 증인이 없거나 부실하여도 재판관들의 심정에 따라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배제하지 않으나 이런 판단은 100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한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제1심은 사실 문제를 직접 심리하지만 상소심은 원칙적으로 사실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원 판결이 직접 적용하였거나 혹은 인용한 법률에 대해서 그 잘잘못을 헤아려서 공정하고 통일성 있는 법 해석으로서 법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을 사실심이라 하고 상소심을 법률심이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 헌법이 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항소심도 상고심과 같이 증거조를 폐한다라고 한 것은 상고심은 물론이고 사실심에 속하는 증거조와 무관한 법률심이라는 뜻입니다. 항소심도 부득이한 경우라는 예외가 허용되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상고심과 같은 법률심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70조에 의하면 상해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긴중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원심 하해로 환송할 수 있고, 그러나 쌍방이 상회에서 그 증거를 조사하여 직접 처결해 주기를 원할 경우 상회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까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도
쌍방이 상해에서 직접 처결하기를 원하면 이라고 하는 예외 규정을 전제로 사실심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소심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예외 규정으로 사실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법률심이고, 상고심은 재판 중에 긴중한 새 증거가 발현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쌍방이 상해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이라고 하는 예외 규정하에 사실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법률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심과 사후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거조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취급하는 증거조는 이미 원심의 심리를 거친 사실 문제입니다. 복심이란 이처럼 원심의 심리에도 불구하고 상해가 다시 심리하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후심이란 법률심을 가리키는 말로서 원심의 소송 기록을 통해서 원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복심의 경우는 사건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므로 소장 전체에 기록된 사건 자체가 다시 그 심리의 대상이 되고, 법률심인 사후심의 경우는 사건 자체가 다시 심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전제로 그 사건을 판결하기까지의 원심의 관계의 기록이 아니라 상소인이 불복하는 이유, 불복하는 부분만 그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항소심은 부득이한 경우라는 예외 규정으로 복심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 사후심이고, 상고심은 상해 재판 중에 긴중한 새 증거가 발현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쌍방이 상해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이라고 하는 예외 규정으로 복심의 성격도 가질 수 있는 사후심, 즉 법률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급심의 권위를 생각할 때에 예외 규정이 아주 없는 것만 못한 것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의 권위보다 진실 규정과 공의의 실현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법은 이같이 원칙 외에 예외 규정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소를 처리하는 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문답조례 301문 해석을 참고하시면 되고, 소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결하면 됩니다. 정치문답조례 308문에 보면 상소를 각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법규를 어긴 상소건. 2. 상소인이나 그 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기록이 없든지 혹은 누락되었을 경우. 4. 상소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 5. 선행 결정이나 판결 사건의 효능하에 있는 상소. 6. 각하함으로 해를 당할 자가 없을 경우. 7. 상소 유의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상소권과 최종 심의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권이 왜 정당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상소인의 상소는 원심에서 패소된 자가 제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패소한 원심이 당회이든 노회이든 다 상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심에서 패소가 되어 패소자가 하는 상소의 경우는 그 패소가 노회이면 아무 구애 없이 모두 대상소할 수 있고, 가령 노회에서 승소하고 대에서 패소가 된 경우라면 그 피상소인은 일률적으로
다 총회에 상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서 총회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총회에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을 보면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일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들이 도리나 헌법 해석에 통일성이 없고 지역을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믿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저렇게 믿는가 하면 또한 헌법 해석도 지역에 따라서 각각 상이하게 되면 교회들은 큰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총회가 가지도록 제정한 일은 정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리나 헌법에 대해서는 어느 치례가 해석하였든지 마땅히 그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총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총회에 상고할 수가 있어야 옳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회에 상고할 수 없는 사건은 이 부분은 본총회가 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헌법이 규정한 대로 대제를 전제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의 도리나 헌법 개정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은 구태여 총회의 판단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은 모두 대회에서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리 문제나 헌법 해석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사건을 가지고 총회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단의 헌법이 규정한 대로 하면 도리 문제나 헌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사건을 가지고 총회의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헌법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 심의회가 된다고 정치 11장 4조 8항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헌법에 관계되지 아니한 사건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의 말은 가령 장로 선거 부정이 있었다 해도 헌법에 관계된 사건이므로 총회에 상고할 수 있고, 목사 불법 시무 사건도 역시 헌법에 관계된 사건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장로 선거 부정 사건이라면 장로 선거에 관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사건이지 그 헌법 해석이 이렇다거나 저렇다는 개정 사건이 아닙니다. 목사 불법 시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 시무에 관한 헌법을 어겼다는 사건이지 그 관계 헌법 해석에 관한 개정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건은 모두 대회가 최종 심의가 되고 총회에 상고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법이나 도리를 어긴 사건은 모두 대회가 최종 심의가 되고 총회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법이나 도리를 잘못 해석하는 일 때문에 그 해석 문제 자체가 쟁점으로 제기된 사건은 모두 총회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즉 총회가 최종 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이 잠시 대제를 시행하다가 그 시행을 폐지하고 있으므로 이상과 같은 구별은 대제를 채택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대제가 없는 오늘날 총회에 상고하지 못할 안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문답절의 404문에 고소, 상소, 상고에 대한 대판결 효력이 어떠하냐에 대하여 마치 노예 판결의 효력과 같다. 대판결은 권면이 아니라 곧 법례이다. 하해 판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분을 인준하거나 파기할 수 있고, 기록을 변경했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이 나타나면 대가 판결을 직행하든지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상고, 고소, 위탁 판결 사건에 대한 퇴회의 판결이나 결정은 최종 심의회의 결정이니 총회에 상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본교회의 도리나 헌법 개정 사건일 경우는 총회가 최종 심의회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 432문에서는 최종 심의회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최종 심의회란 대의와 총회를 가리키는 것이니 처결 후에 변경할 상회가 없다. 일반적인 사건은 대의가 최종 심의회가 되고 교회의 도리와 헌법 개정 사건은 총회가 최종 심의회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상소심의 판결과 그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과 환송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면 상소 사건에 대하여서 상급심이 결정하는 종류는 아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상소를 기각하여 원판결을 확정케 하는 일, 그 다음 2번째 원판결을 취소하는 일, 3번째 원판결을 변경하는 일, 4번째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일. 여기서 1항은 정당한 상소 이유가 없는 경우, 즉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지만 2, 3, 4항의 경우는 모두 상소 이유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정당한 상소 이유가 없는 사건을 가지고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갱심케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소 이유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판 중 긴중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법은 그 사건을 재심하기 위하여 하해로 환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하해로 하여금 갱심하게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재심하는 수소 재판의 전권에 위탁해야 하느냐 하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긴중한 새 증거가 발현되어 재심을 허락하면서 원 판결을 그냥 둔다고 하면 그 긴중한 새 증거에 대한 진정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아직 새 증거에 대한 조사도 마치기 전에 그 조사를 위해서 하해로 환송하면서 원심을 먼저 파기한다면 재판의 신중성에 어긋나는 처사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급심이 상소 사건을 수소 재판회로 환송하는 것은 재심의 필요를 인정하기 때문이고, 재심의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결국 판결의 변경을 예견하고 행하는 조처가 분명한데 원심 판결을 그대로 두고 재심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송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해는 그 원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2번째는 기속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급심에서 상소 사건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경우 상급심은 파기 환송의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명시할 것이고, 이 같은 상급심에서 명시한 파기 이유는 환송을 받는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상급심의 판결 이유를 가지고 환송을 받는 하급심에서 다시 이의나 변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 불이익 당사자는 이를 다시 상급심으로 상소할 것이고, 또 상급심은 또 다시 전에 환송하였던 그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다시 파기해서 하해로 환송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건의 종결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원심과 상소심 사이에 오르내리면서 끝없는 혼란을
차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의 정치가 3심제의 신급을 두고 있는 이상 상급심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징 제9장 76조는 상해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4장 19조는 상해가 하회에 명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해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고, 정치문답조례 404문답은 대판결은 권면이 아니라 곧 법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심 파기 없는 환송은 상급심의 무책임과 무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건 해결을 바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도리어 혼란을 야기하는 입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원심 판결을 그대로 두면서 환송할 이유가 어디 있고, 환송해야 옳다고 결론을 얻기까지 심리를 진행하였다면 원심의 오착을 인정한 것인데, 그 오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정정하게 하지 아니하면서 오착을 일으킨 당사자인 하회로 그 사건을 환송한다면 오착에 오착을 거듭할 것밖에 더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즉 상소 이유가 원심을 파기할 만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면 차라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것이요, 원판결을 그대로 그냥 두고 환송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100조는 하급심 판결의 효능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0조의 규정을 보면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해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소할 때에는 하해 판결이 권계나 견책이면 상해 판결이 날 때까지 잠시 정지하고, 기타 시벌, 즉 권계나 견책 이외의 시벌일 때에는 상소인된 목사가 누릴 특권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 이상이면 상해 판결 날 때까지 당회나 노의 결정대로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제50회 총회에서는 권징요례 제100조에 의하여 상해 결정 나기까지는 노회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라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판결한 재판회나 재판국이 상해 다음 정기의 개 2일까지 하해 재판 관계문서를 상송하지 않을 때에는 상해로 하여금 하해의 결정을 정지하게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 300문에서도 상소 통지서가 하해 판결에 미치는 효능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해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상소 절차가 끝나기까지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외의 시벌은 상해 판결 나기까지 하해의 판결대로 시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1조는 하해 판결 효능 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101조의 규정을 보면 상소가 제기되면 하해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해에 올려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해는 하해를 체크하고 이를 올려보낼 때까지 하해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일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해의 개책과 판결에 대한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특히 하회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심 7회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회에서 원심 7회를 마치 피고처럼 다루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인내로서 깨우쳐 가면서 피차 유익을 계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만 7회가 기소한 사건일 때에는 7회가 온 거였으므로 원심 피고가 상소하면 물론
시리에가 피상소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기소위원이 피상소인의 입장에 서는 것이지 재판국원들이 피상소인의 입장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위원은 상해의 판결이 나기까지 자초지정 그 치리의 원고권 행사를 위해서 선임한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소제도는 물론 오판을 시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오판한 재판국을 벌하기 위한 제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국원이라고 해서 직무상 범죄는 물론 개인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대하여 시벌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68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